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국내 증시 상당히 강력한 상승 나타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좀 쉬기라도 하는 것인지 이곳 여의도에는 봄비가 좀 촉촉히 내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약간의 흥분된 마음 가라앉히시면서 향후 전략 제대로 세우셔야 되겠죠. 향후 전략 제대로 세우시려면은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찾아가 뵙는 윤정두의 Y 끝까지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셔서요. 여러분들 계좌 빨간 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0포인트를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는 재차 2000포인트 공방에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2100포인트까지 올라서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23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2250포인트의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는 2300포인트까지의 상승, 상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또 보고서 내용까지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너무 위축되시면 또 안 될 것이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흥분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들 속 시원히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놓고 보면서 차분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국내 국가 신용 등급 상향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디스 쪽에서 4월 달에 국내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을 시켜줬죠. 물론 그 앞전에 순위 부분 상향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엄청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냐?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전체적인 요인에서 갖고 간다라고는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약간 좀 오버된 부분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재료 노출과 함께 고점 인식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달에 한 차례 인상을 했기 긍정적인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 더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피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계 3대 신용등급 평가사, 이 신용평가사들이 국내 시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올려놨다라고 한다면 피치 부분에 있어서도 조만간 긍정적으로 상향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남아있는 재료로 인식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월봉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의 이 전체적인 신용 등급 변화 추이부터 한번 설명드리고요. 월봉 차트 보여드릴 텐데 일단 국내 경기 동향 전체적인 시장 동향의 기준에서는 IMF 이후에는 그다지 큰 충격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리먼 브러스 터질 때 그럴 때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치 부분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월봉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그려왔어요. 거래량도 빼고 이평선도 빼고 나머지 보조지표 전부 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놓고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첫 번째 기준입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2000포인트를 넘어섰던 기준은 이 시점이 되겠죠. 2007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가 급증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으로 치고 올라간 부분이죠.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증시의 재평가가 아니고요. 우리끼리의 잔치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고 우리나라의 연기금과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형 펀드 잔액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리먼 사태고 다 필요 없이 2000포인트에 사실상 얼마나 넘어서 있었냐는 거죠. 2달입니다. 근데 지금 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2000포인트 위쪽의 흐름을 가지고 갔던 것이 2011년 이후에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가장 기본적인 분석 내용으로 보실 수 있는데 상승삼각형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삼각형의 완성되는 흐름에서 뚫고 올라가주는 2000포인트 위쪽에 뚫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뒷부분에 이제 바로 외국인들 수급 넣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쪽 1월, 2월, 3월, 4월 4개월 연속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만큼 큰 양봉은 아니고요. 적절한 크기의 양봉이 되는데
2100포인트 올라서는 시점, 그리고 2000포인트 올라서는 시점, 저 시점에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쌍끌이로 시장을 땡겼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냐, 기관은 별로 산 것도 없고 개인들이 오히려 매수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수급 부분 완전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쪽 수급인데요. 이 자료 먼저 보내보셨죠? 그래서 매번 제가 교육방송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평생토록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도 또 갖고 나왔지만 똑같은 내용 또 읽어드릴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분 한도 상향시켜줬을 때에는 주가가 시장이 밀리거나 올리거나 크게 상관없이, 뭐 들어 올리겠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크게 상관없이 지분을 계속 편입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죠? 2003년으로 넘어오는 시점. 이 시점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인 지분이 무려 42%로 증가를 합니다. 거의 뭐 채울 만큼 채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이 부분도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2007년도까지가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2005년도까지가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 부분에서는 외국인들 지분이 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뭐 42%까지 증가했던 부분이 2007년도에 32%까지 감소를 하고요. 2008년도에 넘어오면 여기서 좀 중요시 놓고 보셔야죠. 왜?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난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확대되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에서 환매가 나오고, 지금까지도 환매 행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빠져나가시고 투신권의 자금 여력이 고갈되고,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매수를 유입하는 그런 장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뭐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편입하는 그러한 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지분율 변동이니까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윤정도만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 기준 혹은 10거래일 이상의 순매도 기준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그 부분을 다시 차분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준이고요. 앞전 부분은 뭐 지분율로 표현을 드렸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10거래일 이상 순매수가 어느 정도, 또 10거래일 이상 순매도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를 표시해 놓은 그런 차트입니다. 일단 2003년 이후에 2003년 바닥 찍고 2004년도까지 512포인트에서 936포인트인가요? 한 80% 정도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그때 외국인들은 6차례에 걸쳐서 1년 동안이죠. 약 1년 동안에 6차례에 걸쳐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두 달에 한 번씩 막 10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금액으로는 26조인데요. 저 당시 평균 지수가 700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약 400조뿐이 안 됩니다. 400조인 시장에 26조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80% 수준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 외국인만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중국 쇼크 때문에 잠시 70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만, 이때는 뭐 2조 6천억 정도, 26조 매수하고 2조 6천억 매도했으니까 뭐 크지는 않죠. 그 정도 매도한 이후에 조정. 그러고 나서 2005년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한 차례 더 매수가 들어옵니다. 12거래일.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쭉 놓고 보세요. 2005년도에 그 8월부터 해서 5조 매도, 2006년도에 11조 매도, 2007년도에 28조 매도. 어마어마하죠. 28조 매도. 여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에 21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는데 21거래일 동안만 13조 매도. 으악 소리 나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막 1조씩도 내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격적인 매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 이유를 한번 쭉 놓고 보셔야죠. 자, 2008년도에 이렇게 5차례에 걸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도를 이 기간 동안에 단행을 합니다. 26조를 매도했어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하던 외국인 지분, 여기까지 밀려 떨어질 때 지분율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29% 표현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7% 수준까지 지분율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바닥에서 개인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환매, 투신권에 대한 환매, 정부 정책도 더 이상은 뭐 자금을 이쪽으로 몰아넣는 그런 분위기 형성을 못하죠.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환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8차례에 걸친 10거래 이상의 순매수, 완전히 노다지장이었어요. 사실상 그런 순매수와 함께 39조 매수 들어오고요. 그러고 나서 찔끔 39조 매수한 이후에 3조 팔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5조 매수했다가 또 3조 매도하고, 12조 매수했다가 9조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바닥 지분율 27% 뭐 이런 지분율에서 얼마까지요? 지금 다시 33%. 그러니까 6% 정도를 또 다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대바닥권에서 매수도 했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2011년도 여기 쫙 보여드릴 때 여기가 실질적인 2000포인트 공방이라는 겁니다. 2000포인트 실질적인 공방에서 약 6%는 좀 못 미치죠. 저 바닥에서 산 게 있으니까. 어찌됐건 지분을 늘려왔고, 그리고 이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뭐가 있어요?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 2년 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2년 만에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그 강도 있는 매수세가 바닥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1, 2, 3월, 4월까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해서 뚫지 못하고 멈춰져 있던 부분. 왜? 2000포인트를 누군가를 뚫어야 되는데 개인도 지금 못 뚫죠. 그럼 개인의 자금을 받아 쓰는 투신권도 못 뚫죠. 연기금만 가지고 힘들죠. 그러한 부분을 외국인이 지금 뚫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 왜 무서워하세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오히려 뭐 3,500포인트 말씀드리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결국 그래놓고 2000포인트 조정 기다리시면서 현금 비중 확대하셨던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고 내동매매를 하시는 것은 그거는 뭐 절대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거스르는 그러한 그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수급 동향 오늘 뭐 완벽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외국인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죠?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전체 수급 동향도 한번 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들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또 혼나야 돼요. 예? 성격이 잘 못 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2015년 1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1월이 아니고 2014년 10월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4, 4분기부터 해서 업종별로의 매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4, 4분기 기점부터 해서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외국인, 개인, 기관 보통 이렇게만 설명드리는데 이번에는 투신과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왜? 삼성전자 한 주라도 편입하십시오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왜? 그쪽에 자사주 매입이 2007년 이후에 처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기타 법인의 매매를 놓고 보셔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걸 확인 안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4, 4분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는 부분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해야죠.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구간에서 야 외국인들이 선물은 사는데 현물은 팔더라.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장에서 비중이 좀 잘 그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제가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차분하게 놓고 보셔야만 해석이 좀 되고요. 저 부분을 차트 그래프로 다시 선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요. 외국인, 개인, 기관, 기타 법인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왜? 기타 법인은 기관에 포함이 안 돼요. 기타 법인은 별도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1월 전체적으로 이 기간이 10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예요.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3조 1,000억을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그 누적으로 해서 뭐 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1조 5천억 분이 매수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사주 매입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비한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기타 법인이 얼마를 매수했냐? 기타 법인 초록 색깔 보시면 적은 물량 아니죠? 1조 3,600억. 이 물량이 지금 증시의 매물로 나올 물량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만 주구장창 뺏겼네요. 거기에 기관들 보시면은 1조 3,173억 원 매수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을 다시 1월 이후로 집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 2, 3월 12월도 1, 2, 3월 이후에 그러니까 4월 달까지 그러니까 1월 빼고 뭐 4월 달까지 해서 계속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 수급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놓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외국인들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월 이후에 기준 잡으면 4조 3천억 매수입니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거예요. 거기에 초록 색깔 기타 법인은 3조 6천억 그리고 기관들 쪽이 3조 7천억 매도에 개인들이 1조 6천억 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뭐야 결국은 기관이 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기관 부분에 대해서 찢어서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 4월까지인데 차분히 놓고 들으세요. 앞부분은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법인 이렇게고 지금은 기관을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기관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기관괴라는 것도 여러 개 합산이 된 거예요.
금융투자 부분, 그러니까 증권사 부분에서 편입하는 거, 보험사에서 자체 편입하는 거, 연기금 들어오는 거, 투신권, 여러분들의 운영자산을 운영해주는 투신권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이 합산되는 게 기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기간에서 어떤 기간, 제대로 된 기간이 사느냐, 그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화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 연기금이 4조 2천억을 삽니다. 연기금이 4조 2천억을 사요. 기간의 총계가 1조 3천억 매수인데 투신은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 그럴까? 투신이 사야 간다. 무슨 소리예요? 투신이 지금 맨날 환매 나와갖고 돈이 없는데 투신이 어떻게 삽니까? 그럼 윤정도는 아이 괜찮습니다. 쌍끌이 매수입니다. 그 근거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다는 그 거짓말쟁이죠.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딱 보시면 연기금이 사재 끼고 있단 말입니다. 연기금이. 그렇다면 연기금이 어떤 식으로 사재 끼는지 그 부분도 이제 또 놓고 보셔야 되죠. 그 부분은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10월부터의 기준이고 1월부터 또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투신이 1월 달에 3조 넘게 3조 6천억을 매도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투신이 3조 6천억 매도했다. 이야 이거 말이야 투신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하니까 시장 못 간다. 이런 분석 때문에 여러분들 여태 골탕 먹으신 거잖아요. 투신이 누굽니까? 투신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신은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투신 자금 뭐 자기들 자산 자체 자금 있습니까? 대부분이 개인 자금입니다. 개인 자금이 지금 환매가 나가고 있는데 무슨 투신이 기관입니까? 이건 기관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머슴, 종입니다. 종. 이쪽 투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산을 운영해주는 종. 그럼 실질 자산은 누구 거? 여러분들 거. 개인입니다. 개인. 그렇다면 실제 기관은 누굽니까? 지금의 기간의 흐름은 연기금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 연기금이 좌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시다 보니까 자꾸 시장 기간 누계만 보시고 이거 팔았네? 그러니까 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야 HTS장에서 기관계에서 투신 빼줘. 연기금만 넣어줘.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심각한 겁니다. 시장 보시는 그 시각 자체를 좀 많이 바꾸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표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봤어요. 표로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10월부터 해서 매도한 것처럼 보여져요. 11월 달 매수인데 이거는 일정 부분 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한 주 사세요. 자사주 매입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에 포트폴리오 정비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월부터 해서 뭐 1월 달까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2월, 3월, 4월 지금 뭐 거래일수 14일이고 거래일수는 별로 안 됩니다만 1조 1,700억 여전히 순매수. 선물 쪽에 유월물에 대한 누적 순매수 계속 쌓여 있죠. 거기에 뭐 개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입니다. 무슨 매수예요? 개인들 매도지. 거기에 기간 통계 나와 있고요. 연기금 나와 있고 투신. 제가 투신 보자고 말씀드렸죠. 투신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뭐 기간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개인입니다. 이게. 개인. 예? 그렇게 해서 투신도 매도를 했다. 그러면 투신과 개인이 매도하는 장세.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재 끼는 장세. 연기금 조금뿐이 안 들어온 것 같지만 누적 순매수가 오히려 외국인보다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적 순매수. 매도가 없잖아요. 계속 순매수. 이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00포인트 버겁습니까? 오늘 장중에 지수가 막 밀리고 실질적으로는 오른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장중에. 아마 종가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장중에 코스닥에서는 또 급락이 한번 연출했죠. 1% 이상의.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화면 보고 또 설명드립니다. 계속 반복학습이에요. 지난번에 또 갖고 나왔던 것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갖고 나오면 혼나잖아요. 보강을 했죠. 2015년 3월. 지난번에는 12월. 예? 2014년 12월. 딱 놓고 보시면은 전체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액. 이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맨날 주식형 펀드 잔고를 보는데 어떤 애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30조에 달하죠. 2007년 기준에. 근데 어떤 신문 보면은 뭐 75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차이가 전체 주식형에는 뭐가 포함돼 있다? 해외 주식형이 포함돼 있다. 이때도 환율 방어 차원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건 펀드 쪽에 자금 유입시키면서 급격하게 자금이 유입됐죠. 이 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속단편으로 박살났죠. 뭐 베트남, 중국 들어가 박살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환매. 자, 개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국내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 변화 추이인데 뭐 예전에 그 설명드렸던 내용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고요. 2007년까지 어떻게 개인들이 다 산 겁니다.
근데 계속 뭐 2,000포인트 아닙니다. 그때 2달 딱 올라갔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015년까지 계속 환매죠. 환매. 개인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 오늘 공부하시면서 확실하게 하나 더 공부를 하십시오. 어떻게?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3가지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개인 비중, 그리고 법인 비중, 그리고 금융 비중, 금융투자자 비중이 있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요. 개인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 및 비중주의 어떻게 되십니까? 예? 펀드를 드는데 개인 명의로 드는 그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략적으로 80%대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 뭐 굉장히 가파랐죠. 예? 가파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잔액을 보시면 계속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죠. 개인 장세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투신이 매도하고 있는데 투신이 뭐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일반 법인도 개인 성향이죠. 일반 법인이니까. 그래서 일반 법인도 분위기 타서 올라왔던 부분이 계속 환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어요? 자, 국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법인이죠. 그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 비중 보시면은 어느 시점부터 13년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최근 작년부터 해서 더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책적인 부분까지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지난달에 제가 갖고 나왔어요. 지난달에 갖고 나오면서 아직 지수가 완벽하게 2,000포인트 안착되기 전에 자, 3,500포인트 갑니다. 왜요? 이때 당시 지금 현재 기준에 주식형 펀드 수대학 잔고 40조. 2005년도 이후부터 증가했던 주식형 펀드 2006년도 저점이 1,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때 기준에 주식형 펀드가 국내 기준에서 40조. 근데 이때보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죠. 유동성이 더 풍부해져서 분위기 2,100포인트 넘어가고 2,200하고 2,300하고 사상 최대치 고점이야? 야, 과열하냐? 에이, 무슨 소리야. 미국은 더 갔는데. 독일은 날아다니는데. 스웨덴 가봤니? 스웨덴 뭐 더 난리다? 그러면 또 과열 조장이 될 겁니다. 왜? 정부에서 지금 연기금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75%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시 과열권이라는 건 뭐라고요? 지금은 개인들이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연기금 자금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면 왜 여기서부터 75% 못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다른 국가는요.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뛰어넘고 다우가 35% 수준. 예? 우리나라 그러면 2,000포인트만 기준 잡아도 35% 기준이면은 2,700포인트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어떻습니까? 뭐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나 있고 독일, 말씀드린 독일, 그다음 영국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십시오. 지금도 자신감 가지시고 다만 내동 매매만 안 하시면 돼요. 무리한 추격 매매 이것만 안 하시고 조금 한 템포 쉬어가시면서 대응 전략 꾸리신다면은 충분하게 소외되지 않는 좋은 장이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복습 내용이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제 제가 세 타임으로 나눠갖고 있는데, 앞 타임은 뭐 시황이었고요. 두 번째 타임은 종목이죠. 근데 종목인데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군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 부분을 복습이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제가 드리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요. 최소 1조, 2조, 10조, 20조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도 1월 달 계속 언급드리고 1월 바닥 대비해서 10% 중반 이상의 상승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뭐 더 높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이고 완벽한 수익률을 꿈꾸신다면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수익률이 나타났는지 다시 검토를 해드리고 다시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던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지? 옛날 자료인데 3월 30일인데 3월 30일 날 갖고 나오면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습니다. 우리가 캔들 배웠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으면 매수 구간이 어디입니까? 막 전부 설명드리고 편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날 당장 그날 저녁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 끝나자마자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그때까지 공부해드리고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어디서 매수하고 차익 실현 어떻게 하고 그러한 부분에 교육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소형주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종목 지금 오늘 또 노출해드릴 건데 지난번에 노출해드린 대림산업이란 말이에요. 조 단위가 넘는 종목이에요. 그럼 그 대림산업이 3월 31일 이후에 건설주들 어때요? 엄청난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한번 놓고 보실까요? 자, 3월 31일 날 Y에서 말씀드리고 야간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어. 이 그림 그대로 갖다 놓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매수관부터 정확히 이거를 복습을 하셔야죠. 그냥 갖고 나서 야 수익 났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매수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가셔서 캔들을 놓고 보시더라도 매수구간, 손절구간 이런 거 없어요. 상승 잉태하고 그냥 별 3개짜리 딱 떴죠. 신뢰도 3개짜리에 매수 편입 구간 이 정도 라인이라면 손절이 여기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다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날 방송에 갖고 나와서 야간 때 방송, 교육방송 또 해드리고 그 다음날 편입되실 수 있었고 그 다음날까지 편입되실 수 있었고 그죠? 자 보십시오. 손절 라인 여기까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흐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장중에 또 무료로 교육을 진행을 해드려요. 그럼 이때 올라가고 난단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거 더 사도 됩니까? 어떻게 하죠? 더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매도 사인 나온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매도 사인입니까? 제가 지금 캔들 공부 해드릴 때, 교육해드릴 때 이게 지금 매도 사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 건설업종의 일봉 차트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면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러한 부분 또 강조를 또 드려요. 굳이 이러한 부분을 잊어버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탕 삼탕이 된다 할지라도 이라는 핵협상 잠정 합의안 마련이 됐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중동 쪽의 경기 부분에 대해서 유가 하락에 대해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달러 강사가 일정 부분은 쉐어를 해줘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세일가스 부분이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좀 버거운 부분이 해소가 일부 됐죠. 어찌됐건 중동 경기에 대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의 건설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까지 대림산업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또 갖고 나왔잖아요. 또 이렇게 방송에서 또 4월 7일 날 갖고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거를 겁을 냅니까?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의 결론은 뭐냐? 자, 오늘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일봉 차트만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라인을 다 뚫었어요.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GS건설, 현대건설 주요한 눌림 구간을 전부 다 뚫고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구간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이후에 적절한 조정 그러고 나서 저 조정이 뭐 적은 조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기다리던 조정인데 그리고 이때 나온 조정이 뭐였어요? 대우건설에 대해서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장중에 대우건설이. 그때 대우건설 붙잡기가 불안스럽다면은 여타 건설주들 왜 못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교육을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드릴 수 있냐면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그대로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화랑새를 만들어주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을 계속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뭐 보조 지표를 또 활용하셔야 될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한 수급 부분이 개선돼 있다면 수급 부분이 어느 정도 어느 강도로 매수세를 유입해서 이렇게 시세를 뿜어주는지 이러한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매주 화요일 야간에는 815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 방송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죠. 지금 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내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무료 교육 진행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시가총액 조 단위 종목분들 공부하셔서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또 있어요. 종목 오늘 뭐 3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건설주 업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주식 Y 윤정도의 Y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 1월 달에 20일부터 방송해서 4주 동안은 주도주, 수급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 부분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매집, 두산인프라코어가 작습니까? 시가총액 2조입니다.
2조짜리 종목에 대해서 매집이 단행돼 있고 그 매집을 통해서 놓고 본다면 과매도 권역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절대 시장에 대한 우려감 갖지 마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편입해도 된다. 그 교육을 또 캔들을 통해서도 같이 해드렸죠. 수급과 캔들. 정확하게 그 수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을 표출해주는 국가가 없어요. HTS가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기관 지분, 외국인 지분 표출돼 있는 거지 해외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 가면 미국이 뭐 다 외국인인데 예? 미국 자산에 어떤 외국인이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외국인 지분이라고 표시를 해줄까요?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의 기본을 까먹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죠?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래량이라든가 이평이라든가 캔들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는 겁니다. 그 수급의 주체는 누구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되겠죠? 개인들이 아닌. 그 부분을 놓고 보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수급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표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1월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수급 부분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두산인프라코어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도 많은 대형주들을 언급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그 종목군들이 다 시세가 났고요. 다시 화면 놓고 보면서 두산인프라코어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뭐 지난 4월 8일, 4월 7일 이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교육자료 그대로예요. 뭐 예전에 추천드렸던 부분 캔들 교육부터 다시 해드릴 텐데 참 이렇게 1,800원이 보이십니까? 오늘 장중에 12,500원? 그럼 불과 뭐 며칠이에요? 1주, 2주? 1주, 2주 만에 1,800원, 12,500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적으세요? 적은 게 아니죠.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에서. 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봉 떨어질 때요. 그 전에 여기서 매매 사인이 아니라 교육을 해드렸고 여기서 장대 음봉 떨어졌을 때 여기서도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매집이 돼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의미 없이 눌린 구간은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다. 저평가 매수 구간이다. 보조지표의 매수 사인만 의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그 다음날 공개방송 이날이에요. 공개방송 장중에 교육시켜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 1,800원 저점에서부터 최고 고점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갖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래량 300만 주 이상 터뜨리면서 윗꼬리가 달려있더라도 강한 상승의 흐름이라면 추세적인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일 장중에 또 교육방송 해드리면서 또 설명드리겠죠. 자,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의 흐름 하락한 이후에 해머형 떴다. 이것을 변형, 샛별형으로 인식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수 구간 이렇게 잡아드렸죠. 편입 구간 왜 못 잡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똑같은 설명, 똑같은 자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절 구간 드리고요. 갭상승 나오죠? 여기서. 근데 아쉽게 여기서 거래량이 300만 주가 안 터졌어요. 250만 주, 70만 주 됐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미진하다. 그러고 난 이후에 거래량 죽었다가 음봉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캔들 다시 형성이 됐는데 어찌됐건 교육해드리고 편입 구간 형성됐고 차익 실현 구간 형성됐고 거기다 문자까지 보내드려요. 예? 교육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때 이걸 말씀드렸다면 자, 이 정도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문자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왜 교육을 참여를 안 하세요? 그럼 매집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아,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힘들면 안 되죠. 주식하시면서 예? 힘드시면 되겠어요? 수익을 내셔야 될 판에? 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4.35% 약탈 써있죠. 예? 900만 주. 적은 물량입니까? 시가총액 2조짜리에 5% 가까운 매집이 됐다면 1,000억이에요. 1,000억 매집되고 여기서 0.6% 수준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매집한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수급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무료 교육 방송 때는 펀더멘탈 부분 다 말씀드리잖아요. 마켓 관련된 내용, 실적 관련된 내용 그거 없이 어떻게 기술적 분석만 합니까?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방송에 그대로 갖고 나온 거 그대로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녹화 방송 또 봐보세요. 이게 뭐 바뀌는 자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일도 교육 방송 진행해 드릴 때 장중에 어디서 맥점을 잡아서 어떻게 편입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졸리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꼭 하세요. 820만 주, 아까는 900만 주라며 950만 주까지는 매수했어요. 그 부분이 손바뀜의 흐름 그리고 매집한 쪽 이외의 매도 부분이 연출이 되면서 3.98%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5% 이상의 손바뀜까지 한다면 5% 이상의 매집이 됐고 HTS상 추정치가 11,945원이에요.
이제 올라서서 프리미엄 조금 붙었어. 이 정도 프리미엄 붙은 종목 갖고 왔네. 프리미엄 안 붙은 종목이 어딨어요? 매수해갖고 900억을 샀으면은 그만큼 올라가는데 900만 주를 샀으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부분 어디서 편입하시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시고 또 어느 위치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오늘 꼭 교육방송 참여하셔서요. 또 내일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꼭 갖춰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더 볼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이거 사실상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제가 막 이건 속이 터져가지고 죽겠어요. 이런 종목군들을 왜 놓치시냐는 거예요. 아모레지 이런 거. 오늘 조정이 좀 나와서 쌤통이라고요? 이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난 종목인데 조정 요만큼 나왔다고 쌤통입니까? 저희는 차익 실현 다 했죠. 무료 문자도 다 보내드렸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방송 똑같이 요 윤정도 몇 명 있어요? 4명 있네, 4명. 1명, 2명, 3명, 4명. 예? 입 터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누적 수급에 대해서 또 보여드릴 건데, 예? 이 화면 넘기면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캔들 배웠기 때문에 캔들 기준에서 1월 8일. 에이구, 윤종 대표 1월 8일 날은 방송 안 했는데, 그죠? 1월 20일부터 했죠. 이걸 놓치셨다면은, 그 다음 흐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계속 제가 펀드멘탈 기준에서 말씀드렸죠. 예? 연기금 매집주에 대해서, 기간 정부 정책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액분 관련된 내용의 종목에 대해서 편입하시라고. 얘는 펀드멘탈 얘기는 거의 안 드렸어요, 제가. 예?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드리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 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변형형, 샛별형 떴습니다. 매수 구간 드렸습니다. 또 매도 사인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떠요. 뭐가? 상승 장악형, 별 3개짜리. 이런 걸 왜 편입을 못 하시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넘어가 버렸는데 원래는 그 뒷부분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자료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화면으로는 백으로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히려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자, 아모레 G의 누적 수량입니다. 이게 앞부분의 시황하고도 연동이 돼요. 네? 앞부분의 시황하고. 우리 뒷부분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녹화 자료 꼭 보시고 그리고 이 자료들 MTN에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다운받으셔서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 아모레 G라는 종목이 1월 10일 이후에 진짜 재밌는 흐름이 나옵니다. 작년에 액분 관련해서 쭉 올랐어요. 그래놓고 작년 10월에 대표이사께서 우리 액분 안 해요 라고 언급한 다음에 행보 내지는 조정.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뭐라 합니까? 거래소에서 막 나오더니 자, 있잖아요. 상장 주식 중에서 상장사 중에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가 긍정적으로 액분을 검토한답니다. 와,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연기금수금 한번 보세요. 얼마 재밌는지 아세요? 잘 안 보이시겠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국인 매도, 예? 개인 매도, 기간 소폭 매수인데 연기금 매수 대비해서 기간은 매도입니다. 이해되세요? 연기금 혼자 사서 들어올린 종목이라는 거예요. 연기금 혼자 사서 들어올린 아모레지라는 겁니다. 연기금 혼자 사서 올린 뭐 아모레퍼시픽은 뭐 다른 쪽도 좀 샀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연기금 쪽에서 실질적인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매수한 종목을 왜 편입을 안 하시? 비싸서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끝까지 정책적인 부분, 핀테크만 정부 정책 수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완전한 종목군들도 여러분 계좌 수익으로 내십시오. 얼마나 수익이 큽니까? 3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중순에 편입하셨어도 20% 이상의 수익이에요. 예? 시가총액 10조, 20조짜리 종목이. 10조, 20조짜리 종목에서 20% 수익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률 자랑만 하는 거 뭐야? 그러신다면 이 부분 압축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황하고도 연동이 되는데요. 자, 연기금 부분 이것도 복습입니다. 예전에 다 갖고 나왔던 자료예요. 국민연금 금융부분 운영금액 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감률 부분에 있어서는 역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 금액 부분은 계속 증가를 한다.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런 기준의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 교육자료, 교육 시간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2015년도에 투자 허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또 그 전술적 부분에서는 3%, 총 허용 범위가 5% 범위에서 국내 주식에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을 준다는 내용인데 자세히 설명드리는 뭐냐면 지금 국내 주식 운영 금액 기준에서 14년도에 83조 9천억을 운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15년도의 목표치가 20%입니다. 작년에 17.9였고 20%. 그리고
운용기금 자산 자체, 국민연금의 자산 자체가 2015년도에는 가만히 있어도 더 증가를 해요. 예? 우리가 돈을 내니까 그 부분의 20%인데 그렇게 되면 106조죠. 106조니까 앞으로도 22조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폭은 25%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 최소 폭은 15%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비중이 늘어나 버려요. 수익이 나니까. 그럴 때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멈추거나 축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축소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대 연기금 쪽에 국내 주식 투자의 변화 부분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2%. 그래서 최소범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범위에서 2% 증가하는 부분에 22조.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얼마? 한 2조 가까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난리 나겠죠? 거기에 시장이 만약 올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밀려 내려간다? 하방 경직성이 있겠느냐? 있죠. 밀려 떨어지면서 손실이 나니까 주식 비중이 축소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죠. 그럴 때에는 추가적인 편입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연기금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10% 이상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올해 들어서 이 종목군 중에서 지분율이 바뀐 종목군들이 있어요. 증가하거나 축소되거나 그 부분도 꼭 놓고 보셔야죠. 그래서 제 눈에는 막 보여요. 여기서 증가한 종목, 야 이거 대장주 되겠다. 막 이런 종목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좀 안 보이시죠? 들어오십시오. 교육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한 종목 한 종목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왜? 말씀드렸어요. 건설,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의 매집,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한 종목. 앞으로도 이런 업종군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종목 부분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시간을 또 많이 뺏겼습니다. 뒷부분에 원래는 또 새로운 교육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진행을 하다가 미처 시간이 짧아서 완벽하게 진행을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 이제 지난주부터 들어갔는데 이평선 들어가면서 기초 부분은 시간상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1시간 내내 교육만 한다고 그러면 좀 모를까. 그래서 기초 부분은 여러분들께 뭐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입술 다 터졌어요. 옆에 보시면 이 밑에 물집 다 터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발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새벽까지 여러분들과 교육방송 진행해 드릴 겁니다. 교육방송 진행해 드릴 때 기초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기초를 조금 뛰어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예습하신다는 차원에서 들으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아까 두산인프라코, 뭐 아모레퍼시픽, 무슨 뭐 아모레지, 대림산업 말씀드린 뭐예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맨 끝에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이름이 노출 안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제대로 된 종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놓고 보시면은요, 주식시장의 에너지를 래퍼하고 있는 지표다. 뭐가? 이평선을 말씀드립니다.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분석의 3대 요소, 캔들, 이평선, 거래량 요 3개만 하시면 모든 보조 지표까지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캔들은 우리가 배웠죠? 그죠? 이평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평선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녹화방송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산술 가격이 나온다.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 안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HTS상에서 계산되는 것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윤정도 어떻게 했다고요? 모는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갖고 했다니까요. 87년도부터. 또 안 갖고 왔어. 25년 된 28년 된 증권카드, 모 증권사 증권카드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꼭 캡처해 갖고 나올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는데 뭐 그랜빌이 이 매매 법칙을 표출을 해놨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번역이죠. 번역을 약간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윤정도보다 뛰어나신 뭐 제아의 고수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찾아 들어가시면 뭐 자세한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는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뭐 좀 교과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뭐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는 그 교재 자료에도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뭐 20거래일, 지금 기준에서는 20거래일을 많이 쓰는데 200거래일 기준으로 표시를 해놨으면 모를까 좀 엉성한 그림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매도 신호인데 상승 후 평행 하락 국면 그리고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시 뭐가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르시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뿐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림 놓고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평선이 있고 이게 20거래일 이평입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뭐 200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주가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저희 그림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다른 그림에 다 이게 없어요. 없고 위에서만 흘러가는 모습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윤정수 성격이 못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해서 예제를 찾으시면 단 한 종목도 안 나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는데 어떻게 기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평선이 상향되다가 횡보 내지는 하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횡보 내지는 하향인데 그럼 이평선이라는 건 주가의 평균치인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는데 어떻게 이평선이 횡보가 되고 어떻게 이평선이 하향이 됩니까? 주가가 위에 있는데 상향이 되지. 아예 붙어서 간다면 평행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드물죠. 20일 전에 20일 동안 쫙 붙어가는 종목이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대로 된 그림은 이거예요. 올라가다가 한번 미끄러져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서 매도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기서 매도면은 상승 추세에서의 매도기 때문에 매수 2법칙입니다. 제한적 매도. 제한적 범위에서 이탈은 매수. 오히려 여기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는 절대 매도가 아닙니다. 이건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미끄러져 떨어져서 내려오는 이 평균 단가 때문에 이 평선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기울기가 기울어 버리죠. 그랬을 때 다시 올라가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주면 그건 매도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오히려 매수 2법칙, 3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서 다시 올라왔을 때 이 가격 때문에 이 평선이 횡보 내지는 하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주가가 다시 밀려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못 해드렸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칙에 대해서 다시 설명,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제보다도. 예제 부분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놓고 보시고요. 두산의 일봉 차트. 내려왔다 올라간 이후에 재차 밀려 떨어질 때가 매도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아벨스틸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코스피 200 종목에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갔다 올라오고 나서 다시 대밀릴 때가 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매수 구간입니다. 매수 2법칙이 돼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의 그림이고요. 매수 법칙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법칙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매수 법칙은 이러한 그림. 한번 올라왔다 미끄러져 떨어졌는데 다시 이평선이 기울기가 상향될 때 혹은 횡보될 때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매수다. 이러한 종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쭉 넘어가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이 그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미끄러졌죠. 그죠? 여기서 이평선이 상향됐죠. 하향되는 이평선이 이제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매수 구간이에요? 아니에요? 매수 구간이잖아요, 이제. 그럼 이럴 때 매수를 했으면 어떤 결과 나와요? 이런 결과 나옵니다. 호텔신라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매수해버리면은 저 고점까지 하면 32%. 이틀 만에 100만 주 매수.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응? 다시 보여드려요? 자, 예제 보시죠. 우리가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쭉 내려왔어요. 기울기가 하향됐죠. 그러다가 기울기가 뉘어지거나 상향될 때 예? 그냥 여기서 매수해요? 아니죠. 기울기가 하향인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뚫고 올라갈 때 이때 편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결론은 뭐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호텔신라. 부럽죠?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목 보여드린다고 하는데 호텔신라 보여주는 거 아니죠. 호텔신라 지금 아무리 이틀 동안 100만 주 개인들 물량 뺏겼다고 해도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보여드려야지. 자, 예제 2. 하락하는 추세 기울기에 쭉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뚫고 갈 위치죠. 그죠? 갈 위치입니다. 이 종목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바로 막 뛰어갈 겁니다. 11시에 815TV를 통해서 무료 방송 오픈해드리고 내일 실시간 장중 이 종목 언급해드립니다. 시가총액 조단이에요.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서 제발 여러분들 빨간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Y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도였습니다.